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연결고리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아마존 팬데믹 소비 패턴의 변화, 사업 모델 확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존은 그래도 어제 장이 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이제 아마존을 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행해서. 네. 뭐 최근에 뭐 뉴스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투자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 4가지 정도만 추려왔습니다. 일단 예. 자동차 Jeep 브랜드가 아마존 쇼룸에 입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이제 통해서 사는 건데 보통 네. 이제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어떤 사양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이제 아마존 쇼룸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런 좀 입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예. 이제 전자상거래가 좀 계속 활성화되는 부분들 결국 자동차까지도 이렇게 좀 이 전자상거래 편승한다는 점에서 사실 네. 이제 코로나19가 좀 가져온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G 브랜드 이후에 좀 자동차 브랜드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 TV를 한 10월 달에 좀 출시할 거라는 좀 보도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음성 인식 인공지능 비서죠. 뭐 알렉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탑재가 되면서 이제 AI 쪽을 통해서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소비를 하는지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내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어드레서블 TV 같은 이제 뭐 광고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헬스케어 쪽에도 좀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M&A를 통해서 좀 이제 사업을 확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최근에 이제 그 단백질 측정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제 노틸러스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지금 $10,000,000에 좀 인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팩을 7억 5,300만 달러 인수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약국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좀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격 의료 진료 관련돼서도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 진료를 넘어서 이제 미국 한 20개 이상의 좀 도시에서 직접으로 의료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아마존 케어 웹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던 서비스에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좀 의료 관련된 쪽으로도 좀 비즈니스 확장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좀 데이터 센터라든지 물류 센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좀 전력을 바꾼다라는 어떤 방침이 있습니다. 이에 예. 따라서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미쓰비시 상사와 손을 잡고 지금 태양광 발전소 지금 450개 이상을 좀 건설하겠다고 지금 계약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원을 모두 바꾸고요. 거기에 네.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더 그 사업의 확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살짝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이상이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좀 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주가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관련주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마존닷컴 관련주들이 좀 많은데 예. 최근에 좀 관련된 종목이 저는 이제 SK텔레콤이 아닐까 좀 싶은데 SK텔레콤. 네, SK텔레콤이 지금 이제 구독 서비스죠. T 우주를 출시를 했는데 일주일 예. 만에 가입자가 뭐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여기서 이제 11번가가 이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좀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11번가를 통해서 해외 직구 카테고리 거래액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거의 3.5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전월 대비해서 3.5배 정도의 거래액이 늘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이 아마존닷컴의 거래, 그러니까 글로벌 스토어 쪽이랑 이제 SK텔레콤의 11번 가량은 상당히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주방용품, 건강식품, 뭐 스포츠 아웃도어 등 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해외 직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뭐 밑에 이제 다양한 자회사가 있긴 합니다만 좀 아마존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SK텔레콤을 좀 가지고 왔고 뭐 예. SK텔레콤은 좀 뭐 지주 관련된 어떤 뭐 분사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아마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마존 전장의 그 뉴욕 증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됐죠. 자, 아마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확장하게 된다는 점 기대감이 든다는 겁니다. 의료, 뭐 태양광까지 다양한 키워드를 들어봤는데 그런 기대감과 함께 국내 관련주로 SK텔레콤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시어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인텔입니다. 110조 투자, 유럽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신설하겠다. 아,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하기 위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110조 규모가 상당하네요. 예, 일단 인텔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발주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뭐 TSMC랑 삼성전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인텔 같은 경우가 좀 후발주자로서 어떤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110조 정도 들여서 이제 2개 정도를 세우기로 했는데 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좀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미래형 자동차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보면 생산 거점으로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좀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팻 겔싱어 이제 CEO죠 최고 경영자가 7일 이제 독일에서 열린 이제 세계 최대 모터쇼 IAA에서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엔텔 같은 경우는 3월에 약 한 23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거의 이제 한 6개월 만에 지금 그보다 4배 이상 들어가는 110조. 대단한 규모죠.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계속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지금 인텔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 TSMC처럼 뭐 5나노, 3나노 이런 지금 미세 공정이 아니라 예.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미세 공정이 필요 없는 어떤 공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인텔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를 좀 진입할 수 있는 기술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여기에 유럽은 또 차량용 반도체를 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2026년 정도 되면은 한 676억 달러 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는 뭐 3나노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회사들도 이제는 좀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시장을 좀 녹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시장의 크기는 커졌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NXP 관련된 뭐 인수 관련된 소리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또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삼성전자도 M&A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그런 니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인텔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충분히 전고점까지 다시 업사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한 10에서 15%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일단 이 종목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관련주로 좀 연결을 해볼 텐데 인텔, 뭐 반도체 관련주물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미우나 모우나 삼성전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IT가 많이 급락을 지금 나오면서 좀 코스피를 그렇죠. 좀 많이 좀 끌어내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좀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예. 그런 규제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뭐 쇼티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4분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하락될 거다 이런 좀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이제 M&A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짓는 부분들 언제 실현이 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5월 달에 한 20조 원을 가지고 지금 신규 파운드리를 미국에 구축하겠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네. 결정이 안 된 상태죠. 근데
지금 미국 텍사스주가 좀 뭐 이제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네. 근처에 지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현재 파운드리 관련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지금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파운드를 더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좀 계속 투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에 TSMC와 3나노 관련된 좀 경쟁뿐만 아니라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M&A 관련된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삼성전자는 뭐 지금부터 뭐 언제든 뭐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투자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텔에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 인텔에서 뭐 최근에는 반도체 공급난, 이 품귀 현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급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두 곳을 짓겠다는 건데 무려 이게 규모가 110조 원이라는 점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텔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관련주로 삼성전자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